자, 이번 시간은 근대 사상에 이어서 영국 혁명을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영국 혁명은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3차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3차 십자군 전쟁 때 왕이었던 리처드 다음의 왕이었던 존 왕 때의 마그나 카르타, 그리고 그 다음에 시몽드 몽포르의 의회 정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권리 청원, 그 다음에 청교도 혁명, 권리 장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영국은 거의 13세기 정도부터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왕들이 계속해서 권력 다툼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3차 십자군 전쟁 시절부터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3차 십자군 전쟁 때 내가 이 십자군은 1차와 4차만 외우면 된다고 했지만 3차 십자군 전쟁을 너희에게 설명을 해줬었어. 무슨 십자군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왕들의 십자군이라고 했었어. 당시에 이제 붉은 수염 발바로사와 프랑스의 존엄왕 필리프, 그리고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가 예루살렘으로 원정을 갔는데, 발바로사는 물 건너다가 물에 빠져서 죽고, 필리프는 리처드하고 계속 비교당해서 돌아가서 뒤통수나 치고 있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이슬람 왕국의 이슬람의 장군이었던 살라딘을 상대하는 건 리처드 혼자였는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리처드가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고 했잖아. 뭐 사람 때려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정도의 인물이라고. 니들 나중에 진짜 리처드 찾아봐봐, 어떤 정도인지. 그냥 리처드가 여기 가면 여기가 이제 홍해바다 열리듯이 좌우로 갈라지는 거고, 리처드가 저쪽에 가면 저쪽에 있는 병파들 다 도망가는 거고, 그런 식이야. 어쨌든 그 리처드는 사실 전쟁 자체도 잘했지만 전쟁에 대해서 보급이라는 개념을, 그 이전까지는 단순히 그 동네에서 약탈을 하면서 끝냈던 보급의 개념을 뭐랄까 이렇게 좀 제대로 약탈이라는 개념에서 보급이라는 개념으로 옮긴 인물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비용을, 전쟁에 대한 물자나 식량 같은 것을 본국에서 다 날라줘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컸었어. 그런데 워낙에 전쟁을 잘하고 잘 이기니까 그 영국민들이 리처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든가 리처드에 대한 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동생이었던 실지왕 존은 워낙에 전쟁을 하면 할수록 땅을 다 잃어버리는 왕이어서, 오죽하면 별명이 뭐라고? 실지왕, 땅을 잃어버리는 왕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나라의 어떤 그 돈, 세금이 쓸데없이 왕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에, 심지어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귀족들이, 이제 세금을 걷어서 내야 되는 귀족들이 너무나 열받아서 존왕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권리를 지켜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어. 그게 뭐냐? 바로 마그나 카르타야. 마그나 카르타. 그런데 그 마그나 카르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니야, 일단은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 자체는 나중에 사료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그게 마그나 카르타고, 마그나 카르타는 귀족의 특권을 인정해 주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바로 여기가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자, 문제는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서 어떠한 귀족들에게 주도권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존왕의 아들이었던 헨리 3세라든지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마그나 카르타의 어떠한 대헌장 내용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지들 멋대로 세금을 걷으면서 귀족들에게는 기만을 하고 사기치고 있는 거야. 지킬게, 지킨다고, 지킨다니까, 지킬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귀족들이 너무나 열받아서 이제 시몽드 몽포르라는 귀족이 나타나서 왕을 감금시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감금시키고 의회를 통한 의회 정치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동그라미야. 시몽드 몽포르 의회 정치.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백년 전쟁이 터지고, 뭐 그 이후에 장미 전쟁이 터지고, 그로 인해서 귀족들의 세력 다툼을 통해서 왕권이 순간적으로 강화되고, 그리고 절대왕정으로 이어져서 엘리자베스까지 가다가,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등장한 제임스 1세부터가 이 영국 혁명의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 절대왕정에서 배웠듯이 엘리자베스 1세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 그치? 싸움도 잘하고 내정도 잘하고, 뭐 사람을 좀 많이 죽이긴 했지만,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했다 그랬어, 안 했다 그랬어?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그치? 결혼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손이 끊어졌어. 후손이 끊어져서 당시 스코틀랜드 카톨릭을 믿고 있던 영국의 위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를 데려왔어. 근데 이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와 비교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떨어지는 왕이었단 말이야. 보석도 좋아하고 술 처먹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 왕의 어떠한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신이 줬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표적인 왕이었단 말이야. 그러니 나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아진 것이기 때문에 니들은 걔처럼 내가 하겠다는 대로만 따라오면 된다. 이런 식의 왕이었어. 엘리자베스는 본인 자체가 검소하기도 했지만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든지 동인도 회사라든지 자기에게 돈을 벌어다 줄 어떠한 자기의 부하들이 많았던 반면에 제임스 1세는 그런 문제도 가지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엘리자베스 1세와는 다르게 정치도 못하는 놈이 돈만 많이 달라고 하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근데 그래도 제임스 1세까지는 어찌저찌 엘리자베스가 워낙에 잘 해놓은 상태여서 넘어갔어. 그런데 제임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1세부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나랏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국왕은 계속해서 씀씀이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의원들이 찰스 1세에게 몰려가서 전하 제발 그 허영심 좀 갖다 버리시고 세금 거둘 때 우리들 허락 좀 맡으시고 제발 정치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좀 우리한테 물어보고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자기네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권리 청원을 했단 말이야. 권리 청원. 그런데 찰스 1세가 이것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아줬어. 받아는 줬는데 그 다음에 자기한테 찡얼찡얼대는 의원들이 애초에 회의를 못하도록 의회를 해산해버린 거야. 의회를. 그래서 의회를 해산하고 11년간 지 멋대로 정치를 하다가 갑자기 이 찰스 1세가 미친 소리를 생각을 하는 게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의 왕가였잖아. 스코틀랜드는 카톨릭을 믿었단 말이야. 근데 이 카톨릭을 믿었던 왕들도 일단 영국으로 오고 나니까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성공회이기 때문에 성공회에다가 기준을 좀 맞추게 된 거야. 그래서 찰스 1세가 아니 나는 스코틀랜드의 왕이기도 하고 영국의 왕이기도 한데 왜 영국에서는 성공회를 믿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카톨릭을 믿는가? 그러면 스코틀랜드도 전부 다 성공회로 바꾸자라고 미친 짓을 하면서 스코틀랜드인들에게 다 성공회를 믿으라고 했는데 옛날에 종교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좆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갑자기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야.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렇지, 군자금이 필요하니까 이때서야 바로 다시 의회를 재수집하는 거야. 몇 년 만에? 11년 만에.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말에 권리청원을 들어준다고 해놓고 권리청원을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안 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를 열어서 전쟁이 먼저가 아니고 찰스 1세의 행동에 대한 규탄을 먼저 했더니 찰스 1세도 찰스 1세대로 화난 거지. 아니 이발 지금 전쟁이 났는데 이 개새끼들이 나랑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나와 싸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들을 믿는 귀족들과 자기 편인 귀족들과 군대를 모아서 왕당파를 결성해서 하나의 파벌을 만들고 반대로 의회도 이놈의 새끼가 말 좀 하자니까 바로 전쟁이네 하고는 자기네들도 군대를 모아서 의회파를 만들어. 거기에다 스코틀랜드 반란군들까지 와가지고 3파전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왕당파가 유리를 했었어. 그런데 의회파는 계속해서 시민사회에서 계속 그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걷는 애들이었잖아. 돈이 많겠지. 돈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들어오고 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평민들을 모아서 철기대를 만들어서 의회파에 합류하고 나서는 왕당파를 두들겨 팼단 말이야. 그래서 왕당파에서 이제 전쟁이 거의 지기 직전이 된 찰스 1세는 의회파에다 항복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한때 왕이었던 스코틀랜드 반란군들에게 항복을 했는데 크로멜이 의회파의 나머지 병력들을 데리고 스코틀랜드 반란군들까지 다 때려잡은 거야. 그래서 스코틀랜드 반란군들은 보상금을 받고 찰스 1세를 크로멜에게 넘겨. 찰스 1세는 2번이나 팔려나가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찰스 1세가 허수아비 되고 의회 중심의 정치가 시작되는데 의회 중심의 정치가 시작되고 나니까 또 의회 의원들끼리 권력 다툼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그 꼴을 본 크로멜이 아 내가 저 새끼들 권력 다툼하라고 내가 열심히 개처럼 싸웠나? 아니야 내가 권력을 잡겠다 하고는 의회와 크로멜의 내전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찰스 1세는 역시 또 패배하는 쪽인 의회파의 편을 듭니다. 이쯤 되면 거의 패배의 아이콘, 패배의 주술 토템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크로멜은 의회파를 때려 부수고 자 이제 크로멜의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찰스 1세는 최후의 승리자였던 크로멜에게 3번이나 적대한 인물이 돼버리고 만 거야. 그래서 크로멜은 청교도 혁명의 마지막으로 바로 찰스 1세를 목을 매달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형에.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은 바로 크로멜.
자, 이제 왕을 사형에 청했으니 왕정이 아닌 공화정을 시작하게 된 거지. 그치? 크로멜의 업적을 보면 지금까지 영국의 말을 안 들으면서 옆에서 깐죽깐죽대고 있던 아일랜드를 점령시켰는데, 문제는 아일랜드 전 곳에다가 불을 질러서 방어를 하고 아일랜드 전 인구의 4분의 1을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치? 어마어마한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중에 1250만, 서울 시내 인구를 다 죽였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4분의 1. 전 인구의 4분의 1. 자, 그리고 절대왕정 네덜란드에서 배웠죠? 그렇죠. 항해조례를 발표해서 네덜란드 한판 시원하게 붙어서 네덜란드를 때려부수고, 그치? 그 다음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본인이 호국경이라는 자리에 올라서 독재를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청교도였기 때문에, 이 청교도 혁명 자체가, 크로멜의 종교가 청교도였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청교도가 뭐지? 그렇지, 영국의 칼뱅파를 얘기하잖아. 칼뱅파는 예정설과 직업소명서를 주장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게 그냥 합쳐서 간단히 말하면 뭐야? 천국 가기 위해선 개처럼 일하는 거잖아. 그치? 개처럼 공부하고 개처럼 일하려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잡것들을 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니네 그거 안 보고 살 수 있어? 안 되잖아. 니네 나랑 같이 맨날 기숙사 애들처럼 12시 1시까지 야자할 때 핸드폰 다 제출하고 개처럼 공부만 한번 해볼래? 못 버틴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본인이야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지킬 수 있으니까 본인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영국민들에게 금욕을 강요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욕정치라고 하게 돼. 금욕정치. 그런데 문제는 크로멜이가 워낙에 싸움을 잘하고 그 전쟁에서 거의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크로멜이 죽자마자 바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즉 다시 왕정이 복귀하게 되는 거야. 이것을 왕정 복고라고 한다. 자, 국민들은 찰스 1세의 목을 매달았을 때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어. 왜냐면 영국은 계속해서 왕을 모셔온 나라인데 왕을 목을 우리가 진짜 매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고 왕의 목이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크로멜은 국민들을 편하게 정치시켜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이 다시 왕정을 복귀시켜서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를 끌어오는데, 일단 찰스 2세는 아빠인 찰스 1세가 목이 잘렸던 사람인데 영국에서 살 수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프랑스로 망명을 가서 살고 있었는데, 프랑스에 망명을 갔을 때 아버지 목 잘린 그 왕자가 오니까 이제 불쌍해서 이것저것 해서 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귀족들이.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도와줬던 귀족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프랑스의 귀족들을 데리고 와서 영국의 어떠한 관리나 뭐 이렇게 관직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 영국민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거지. 영국과 프랑스는 가장 큰 라이벌 관계인데 프랑스인들을 영국의 주요 관직에 임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심사법이야. 심사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 뭘 심사하냐면 고위관리의 종교를 심사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신보호법도 만들어. 인신보호법은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어떤 것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냐? 바로 불법적인, 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을 잡아서 가두거나 괴롭히거나 고문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왕이 자기의 반대파 의원들을 잡아가두는 것을, 멋대로 잡아가두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인신보호법이야. 그래서 왕에게서 인사권도 뺏어가고 사법권도 뺏어간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니까 왕의 이빨을 뽑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토리당과 휘그당으로 나뉘어서 또 뭐라고 싸웠냐면 응? 그 다음에 그 왕당파인 토리당과 휘그당의 의회파가 또 한번 붙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뭐가 일어났어? 그렇지, 왕을 한 번 더 끌어내릴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야. 그런데 토리당과 휘그당은 의회파와 왕당파 때와는 다르게 서로 칼로 싸우진 않고 의회에서 정치를 통해서 싸웠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 정치의 시작이 거의 이쯤이라고 보면 돼. 이 토리당과 휘드당은 나중에 보수당 진보당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노동당까지 들어오면서 영국의 주요 3당을 지금까지도 차지하고 있는 당들이야. 최초의 최초의 정당 정치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토리당과 휘드당의 문제는. 자,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제임스 2세 역시 이제 심사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프랑스인들이나 또는 카톨릭 교도들을 영국의 주요 관직에 앉히면서 의회와의 이렇게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였어. 근데 의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의 목을 한번 치고 나니까 또 왕의 목을 치는 것은 아니다 싶은 거야. 특히 자기들이 원해서 왕정을 복구시켰으니까. 그래서 신기하게도 카톨릭 아빠를 두었지만 성공회를 믿고 있던 그의 딸이었던 메리의 남편인 윌리엄, 네덜란드의 오렌지공이었거든.
네덜란드도 신교 국가니까 그 신교 인물들이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제임스 2세가 갑자기 말년에 포르투갈 공주였나 에스파냐 공주였나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새로 얻었단 말이야. 그 상황이 되니까 아빠 카톨릭, 에스파냐 공주니까 엄마 카톨릭. 그쵸? 그치? 그렇게 되면 자식도 무조건 카톨릭일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제 비상이 일어나서 의회가 메리와 윌리엄에게 편지를 보내서 영국으로 들어와 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메리와 윌리엄은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들어오고, 그걸 본 제임스 2세는 자기한테 전쟁을 도와주려면 돈을 담당하는 세금을 담당하는 의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의회가 누구를 부른 거야 지금? 메리와 윌리엄을 불러버렸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겠지.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잖아.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혁명을 바로 명예혁명이라고 한다. 명예혁명. 자, 명예혁명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건 누구야? 바로 의회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의회는 이번에는 아까 권리 청원이나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메리와 윌리엄에게 주장을 한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권리장전이야. 여기 보이는 권리장전. 이 각각의 내용들은 좀 이따 사료를 보면서 알 수 있도록 합시다. 권리장전. 자, 이 권리장전을 통해서 영국은 이제부터 왕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왕이 하라는 대로 얘를 죽여라, 얘를 살려라, 뭐 얘를 때려라, 이런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라 헌법에 의거하고 법률에 의거하는, 그래서 왕도 법을 지켜야 되는 입헌군주정을 채택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메리와 윌리엄도 후사가 없어서 메리의 동생이었던 스코틀랜드의 앤이 여왕을 하다가 그마저도 또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는 왕이 계승권자를 또 새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1등, 2등, 3등 다 카톨릭에서 빠꾸시키고 또 계속 빠꾸시키다 보니까 10몇 등 정도에서 독일의 하노버 왕가의 조지 1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지 1세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내 독일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야.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박근혜가 꿈꿨던 생활을 하는 거지. 자기는 골방에 처박혀갖고 드라마나 보고 즐기긴 할 테니까 정치는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해서 총리와 뭐 기타 여러 대신들을 뽑아서 내각을 구성해서 내각으로 하여금 영국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내각 중심제를 채택하게 되는 거야. 이때부터 영국의 국왕들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지. 자, 그러면 마저 여기를 한번 채워볼까? 이 첫 번째는 바로 청교도 혁명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렇죠. 명예혁명이죠. 이 세 번째는 뭘까? 조지 1세의 즉위야. 그럼 이제 이 화살표가 문제인데, 자, 화살표 청교도 혁명에서 명예혁명까지 정치 체제가 뭐였지? 왕정, 복고였어. 그렇지. 그런데 명예혁명부터는 정치 체제가 뭐야? 입헌 군주정이지. 그런데 조지 1세가 즉위하고 나서는 바로 내각 중심제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영국 혁명에서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뭐를 구분해야 되냐면 존 왕 때 있었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과 그 다음에 권리청원, 찰스 1세 때 있었던 권리청원과 메리와 윌리엄 때 있었던 권리장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구분을 우리 사료를 보면서 각각의 사료를 보면서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보자 얘들아. 일단 얘들아, 차라리 내가 정답부터 알려줄게. 바로 지금 여기 요거 제 12조 39조 있는 게 요게 바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야. 그리고 그 다음 게 바로 당연히 뭐겠어? 권리 청원이야. 그 다음 건 당연히 뭐겠어? 권리 장전이겠지.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 각각의 내용과. 자, 우선 얘들아 봐봐. 자, 자, 대헌장은 12조, 39조 이런 식으로 조가 있어. 권리장전도 조가 있어. 그런데 권리청원은 조가 없어. 그치? 이런 거야. 권리청원은 의원들이 왕에게 부탁하는 거였잖아. 그치? 부탁하는데 얘들아,
니네 몇 조 몇 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지. 선생님 저희는 BHC기 BHC 프링클 한 마리, 마초킹 한 마리, 그 다음에 펩시콜라 하나, 코카콜라 하나, 스프라이트 하나 이렇게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권리 청원은 어떤 걸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가 등장하지 않아. 그런데 권리 정전은 이미 캐스팅 보트를 쥔 의회가 메리와 윌리엄에게 우리의 역할, 우리가 했던 역할에 대한 어떠한 보답을 주세요, 보상을 주세요 하고는 정확하게 자신들의 내용을 전달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권리 청원과 권리 정전은 조가 등장하고 조가 안 등장하고의 차이가 있고. 자, 그럼 대헌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봐봐. 관습상 인정되는 이외의 과세 혹은 보조금은 자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부과할 수 없다. 즉 무슨 말이야? 세금을 거둘 때 누구의 자문을 거쳐야 된다? 의원들의 자문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야? 봐. 짐이 인질이 되어 풀려나기 위해 내는 비용, 짐의 장남이 기사가 되기 위한 비용, 장녀를 처음 시집 보낼 때 쓰는 비용. 여기 지금 화자로 누가 등장하고 있지? 말하는 사람으로 짐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대헌장은 귀족들이 써서 갖다 준 게 아니라 존 왕이 직접 쓴 거야. 즉 1인칭 주어가 등장하게 되면 또 대헌장이야. 얼마나 전쟁에서 많이 졌으면 인질이 돼서 풀려나기 위해 내는 비용 같은 거를 미리미리 정해서 보내놨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9조인데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의 사람이나 의한 합법적인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감금, 재산물수, 추방 또는 어떤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은 얘들아 시민일까 귀족일까? 그렇지, 귀족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 13세기에는 시민이라는 개념은 크게 없었을 뿐더러 그 13세기 당시에 일반적인 농민들은 거의 노예의 수준이었고 주로 누구? 그렇지, 귀족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쓴 게 뭐라고 그랬지? 대헌장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여태의 자유민은 귀족이야, 귀족. 자, 다음 권리 청원을 볼까? 의회에 소집된 성직자 귀족 및 시민은 삼가 지조나 심폐하께 다음과 같은 것을 탄원한다,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의회 행위에 의해 표명된 일반적 승인 없이는 어떠한 증여, 대부, 강제, 헌금,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떤 종류의 부담을 당하지 않고 또한 그런 일에 응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얘들아, 조세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 왜? 세금을 걷는 문제니까 의회 행위에 의해서 표명돼야 된다. 즉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증여와 대부와 강제, 헌금, 그 다음에 그런 일에 응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찰스 1세가 의회가 없으니까 지금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순 없지. 그런데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땐 돈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예컨대 내가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누가 마음에 안 드냐면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 이 영상을 볼 리가 없는 양찬우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양찬우한테 직접 돈을 뜯으면 다른 어떠한 귀족들이 반발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양찬우의 뭐 소중한 사람을 가두는 거야. 뭐 여자친구를 가두든 부모님을 가두든 뭐 아들을 가두든 여자친구를 가뒀다고 하자. 양찬우 여자친구 있나? 양찬우 여자친구를 가둔 다음에 양찬우한테 가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지. 찬우야, 잘 지내? 응? 아, 요새 날 춥더라. 이제 더 추워질 텐데 아우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네 여자친구는 얼마나 힘들까, 그지? 근데 사실 찬우가 나한테 진짜 잘하고 그래서 응? 찬우가 좀만 잘하면 내가 여자친구 감옥에서도 빼주고 다 그럴 거인데 그 정성이 조금 부족하네, 그치? 그 반딱반딱한 옷가네가 조금 나한테 와서 네 정성을 좀 보이면 내가 걔를 빼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협박과 갈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걸 부탁했던 거야, 권리청원은.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징여, 대부, 강제연금 이런 게 바로 왕이 일반 귀족들을 상대로 돈을 삥 뜯을 때 쓰던 거라고. 자, 그런데 반대로 권리정전은 굉장히 당당해. 왜? 지금 메리와 윌리엄을 왕으로 만든 건 누구야? 그렇지, 의회의 의원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위법이다. 승인 없이 또는 장기간에 걸쳐 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칼같이 끊어. 이게 권리정전이야. 그런데 마지막 걸 보자. 의회 내에서의 발언, 토론 및 의사 진행의 자유는 의회에 의해 어떠한 법정이나 다른 장소에서 탄핵되거나 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내가 정치를 하다가 막 국회에서 박근혜 개 씨발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박근혜는 그 발언에 대해서 나를 처벌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즉 이것은 바로 뭐야? 의원에 대해서 면책권을 주는 의원 면책권의 시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혁명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미국 독립혁명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